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 6주 동안 팀원들과 함께 수행한 실전 코딩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게 된 팀장 이건선입니다. 그동안 우리 팀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질문 기대하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은영님과 김은영님, 백엔드는 저와 김오성님, 마지막으로 김지연 디자이너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의 이름은 훈수입니다. 유저 간의 소통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훈수를 제공하면서 AI가 도움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을 보고 일정 확률로 AI 훈수킹이 훈수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한 훈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훈수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서로의 글에 훈수를 남기고 토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찬반 투표 훈수로 사용자들은 서로의 의견도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훈수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훈수를 청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AI 참여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훈수의 시연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주 훈수 사이트 시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처음 방문한 유저에게는 온보딩 페이지가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하였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유저의 레벨과 경험치 그리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게시글을 선별하여 핫훈수, 실시간 훈수 배틀, 실시간 훈수에 노출되도록 무한 캐러셀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상세 게시글 화면에서 투표 기능과 좋아요 기능을 통해 유저 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카테고리별 필터링 기능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구현하여 유저가 원하는 주제를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글쓰기 기능에서는 투표 기능과 사진 첨부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글을 작성하면 일정 확률로 AI 보신 훈수킹이 댓글을 달아주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기능입니다. 유저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연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 훈수의 실제 작동 방식과 기능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아키텍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라우터 53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으로 접속을 합니다. 이때 ACM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클라우드 프론트에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클라우드 프론트는 ELB와 HTTPS 통신을 합니다. ELB 내부에서도 ACM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HTTPS 통신을 합니다. ELB와 EC2 통신에서는 방화벽은 따로 두지 않았고 AWS 보안 그룹으로 제어했습니다. ELB 타깃 그룹은 VPC 서브넷으로 나누었고 오토스케일링은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EC2 최소 2대에서 최대 4대로 로드 밸런싱과 장애에 대응을 합니다. 각 서비스도에는 EC2 내에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고 GitHub 액션을 통해 빌드 완료된 TS 파일을 실행합니다. AWS 엘라스틱 캐시 서비스로 레디스를 연결하여 검색 인덱싱 기능으로 사용했습니다. EC2 서버 비용 문제가 발생해서 멀티 어카운트 체제로 서비스단과 배포단을 분리하여 다른 계정으로 관리했고 VPC 피어링을 했습니다. CI/CD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it 메인 레포지토리에 마지가 발생합니다. 젠킨스 EC2 서버는 웹후크를 통해서 이를 감지하고 각각 배포 서버의 저장 공간, 도커 이미지, 도커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하고 슬랙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GitHub 액션도 마지를 감지하고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통해 이미지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올립니다. 또한 기존의 도커 컨테이너를 스탑하고 삭제하며 기존의 구버전 이미지도 삭제합니다. 버전 관리는 도커 허브가 담당합니다. 서버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룰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AWS 클라우드 워치와 서버 에러 발생 시 슬랙 메시지 알림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키텍처 설명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우리 팀은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트러블 슈팅에서는 일부 주요 이슈와 해결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엔드 개발 과정에서 겪은 몇 가지 주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서비스입니다. EC2 디스크 풀 문제입니다. 모니터링 중 EC2 서버 용량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버레이2 디렉터리 정크 레이어는 도커 컨테이너 내부 파일 구조 변경 사항들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diff tmp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삭제에도 동작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크론 탭에 삭제 명령어를 등록했습니다. 레디스 통신 에러입니다. EC2와 레디스가 통신이 안 되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레디스 포트 설정 확인, 보안 그룹 및 IP 테이블즈 TCP 포트를 확인했습니다. 방화벽과 포트 설정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기존의 EC2 서버 내에서만 레디스 서버를 설치하고 도커 컨테이너에서 레디스 서버를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 배포 시 레디스 서버 설치를 추가했습니다. 프리티어 EC2 서버를 젠키스 서버로 사용 시 Nest.js 빌드 과정에서 멈추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사해보니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EC2 서버의 CPU 사용량이 99%에 달했습니다. 램 용량 부족에서 오는 트러블임으로 확인하고 티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지만 소모되는 시간값이 컸고 이마저도 빌드의 안정성이 보장되진 않았습니다. GitHub 액션을 조사해보았고 공개 레포지토리인 경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투코어 CPU와 7GB의 램을 제공하고 14GB의 SSD 디스크 스페이스로 기존의 젠키스 EC2 서버를 상회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CI/CD GitHub 액션으로 별개했고 불안정한 배포 상태가 해결되었으며 배포 시간도 5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트는 비용 절감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WS 비용 절감입니다. 아마존 계정 한 곳에서 EC2 서버 3대 가동 시 프리티어 750시간을 초과하여 과금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비스단과 배포단으로 계정 용도를 분리하고 분리된 EC2 서버들은 VPC 피어링으로 연결하여 다중 계정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이용한 EC2 비용 절감 내용입니다. Nest.js 구동 시 필요로 하는 최소 티어는 T3 스몰입니다. EC2 프리티어 메모리는 1GB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컴파일 과정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T3 스몰의 가격은 T2 프리티어에 비해 2배의 가격입니다. 배포 시 도커 파일에서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통해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빌드 과정을 생략합니다. 이렇게 T2 마이크로 프리티어에서 Nest.js를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포 EC2 서버 2대의 티어를 올리지 않아도 되었고 서버 비용을 약 2배 정도 절감했습니다. 검색 성능 개선입니다. 서버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MySQL 검색 기능을 실행한다면 검색 속도가 느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MySQL 인덱싱 기능과 레디스의 도입을 비교했을 때 MySQL은 안정성에, 레디스는 속도 개선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색 인덱싱 기능의 데이터 보존의 중요성이 다른 데이터에 비해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레디스로 인덱싱 처리를 하여 검색 코스트를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트러블 슈팅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구조 개선과 성능 개선을 주제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조 개선에서는 컴포넌트 분리 및 병합, 서버 통신들을 통해 상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댓글 및 답글 기능의 전역 상태 제거입니다. 댓글 및 답글은 하나의 인풋에서 통제되어야 하는 디자인상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댓글 및 답글 기능이 있는 상세 페이지는 컴포넌트 지각적인 페이지로 상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전역 상태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성능 개선과 상태 관리의 단순화를 위해 전역 상태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컴포넌트 구조를 재편하여 전역 상태 없어도 상태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표 기능의 전역 상태 제거입니다. 투표 기능은 5가지 API를 갖는 기능으로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기능입니다. 최초에는 화면에서와 같이 전역 상태로 활용하여 기능을 구현하였으나 불필요한 리렌더링이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 통신과 스토리지 사용 등의 대안을 고민하고 적용해 본 후 최종적으로 컴포넌트 구조를 재편하는 대안을 선택하였습니다. 풀 모달을 푸터의 형제 컴포넌트로 승격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조 개선 사례는 글쓰기 페이지의 이미지 업로드 구현입니다. 이미지 업로드 기능과 관련해선 글쓰기 페이지의 등록 버튼과 이미지 추가 버튼이 형제 관계로 데이터 공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 통신과 스토리지 사용 등의 대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 버튼과 이미지 추가 버튼 컴포넌트를 부모, 자식 관계로 재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조 개선에서는 여러 대안을 테스트한 후 불필요한 드릴링과 통신 없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입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 프론트엔드는 라이트하우스와 4가지 매트릭스 성능, 4가지 매트릭인 성능, 접근성, 최적화, SEO를 지표 삼아 2주간의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내용입니다. 최우선 목표로 삼은 성능 개선을 위해 프론트엔드는 앞선 구조 개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적 상태를 제거하였습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제거함으로써 최초에 로드되는 번들 파일의 크기를 줄여 전반적인 로딩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근성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여 스크린 리더 사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최적화와 SEO와 관련해서도 화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작업을 통해 최우선 목표였던 성능 부분은 평균 37점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체 매트릭 평균 97.4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저 피드백을 반영하여 로딩 화면 추가, 이미지 유무 표시 수정, 유저 밸리데이션, 게시판 카테고리 필터링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